네, 안녕하세요. HTTP와 소켓에 대해 발표를 준비한 웹파트 오비 공준혁입니다. 네, 제가 발표할 순서고요. 우선 인터넷 계층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뒤에 저희 메인 발표 주제인 HTTP와 소켓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켓은 실제로 저희가 적용하는 시간도 간단하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터넷 계층인데요. 저희가 지금 웹 개발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인터넷 계층에서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를 활용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때 저희가 레이어를 찾아보면 OSI 7 레이어랑 TCP/IP5 레이어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게 헷갈릴 수 있어서 가져왔는데, 보통 OSI 7 레이어는 실제로 구현된 레이어는 아닙니다. 교육용, 학술적 용도로 설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레이어고요. 실제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네트워크 환경에서는 5 레이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 레이어를 살펴보게 된다면 우선 가장 밑바닥부터 케이블로 연결해서 데이터를 전송을 해야 되니까 피지컬 레이어가 존재하고요. 그 위에 데이터 링크, 그 위에 네트워크, 그 위에 트랜스포트, 그 위에 어플리케이션 레이어가 존재합니다. 여기서 레이어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상위 계층의 레이어가 하위 계층의 레이어가 제공하는 기능을 활용하여 본인만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네트워크 레이어의 가장 유명한 프로토콜, 대표적인 프로토콜이 IP 프로토콜인데, 그 IP 주소할 때 IP도 네트워크 레이어에서 나온 건데요. 그 IP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 구현되어 있는 TCP 혹은 UDP 프로토콜을 사용할 수 있고요. 또 저희가 이제 곧 설명할 HTTP 같은 경우에도 TCP를 이용한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의 프로토콜입니다. 네, HTTP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저희 주소창에서도 많이 볼 수 있고요. 일단 HTTP는 보통 S가 붙는 경우에는 TLS라고 해서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랑 트랜스포트 레이어 사이에서, 정확히는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지만 거기서 트랜스포트 레이어 시큐리티라고 해서 보안을 웹에 합쳐놓은 게 HTTPS입니다.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넘어가고요. 그리고 버전이 있는데 프로토콜이 보통 1.0과 3.0도 있지만 잘 언급되지 않는 이유가, 1.0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요청을 줄 때마다 계속 새롭게 연결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우 리스폰스 타임이 떨어지는 단점이 존재하고, 3.0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TCP가 아닌 UDP를 사용한다는 차이점이 있어서 이 발표에서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1.1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은 First FCFS, 그러니까 먼저 온 걸 먼저 처리해 준다라는 건데, 그래서 순서가 꼬일 일은 없습니다. 순서가 꼬일 일이 없다는 것은 어찌 보면 장점 같지만 아주 큰 단점이, 만약에 첫 번째로 온 요청이 매우 오래 걸리는 요청일 경우 이 요청의 처리를 위해 다음 후속 처리가 매우 늦어진다. 그래서 총 성능이 굉장히 떨어진다라는 단점이 있고, 이 단점을 홀 블러킹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고자 2.0 버전이 나왔는데, 꼭 2.0이라고 해서 좋은 건 아니고요. 프레임 단위로, 그러니까 데이터 링크 레이어에서 데이터를 나눠서 보내는 그 기준이 프레임인데, 프레임 단위로 분할하여 순환해서 전송을 합니다. 그래서 순서가 꼬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홀 블러킹 문제는 해결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HTTP를 왜 이야기를 했냐, 소켓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할 건데 왜 이야기를 했냐라고 한다면, HTTP는 단방향 통신입니다. 그래서 서버가 수동적인 존재고, 클라이언트가 먼저 요청을 줄 경우에 서버가 요청이 온 걸 보고 그에 대한 응답을 주는 방식으로 동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버가 먼저 메시지를 보낼 수 없고요. 반면 웹소켓은 양방향 통신으로 언제든지 클라이언트나 서버 둘 다 송수신자가 돼서 원할 때 수신하고 원할 때 송신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둘이 채널을 설립해야 되기 때문에 핸드쉐이크를 진행을 하고요. 핸드쉐이크가 진행이 된 뒤 설립이 되면 그 채널을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원할 때 채널을 끊을 수 있는데, 이 채널 끊는 거는 클라이언트가 만약에 예기치 않은 종료가 일어날 경우에는 서버 측에서 지속적으로 폴링하듯이 그 에크 메시지라고 해서 확인 메시지를 보내요.
확인 메시지를 보내고 만약 이 확인 메시지에 대해서 리스폰스가 없다면 클라이언트가 비정상 종료가 됐네? 그럼 채널 닫아야겠다 하고 알아서 채널을 닫아줍니다. 그래서 채널을 평생 유지할 일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프론트엔드에서 웹소켓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데 사실 서버가 할 일이 많습니다. 소켓 관련된 일은 서버가 할 일이 굉장히 많고 프론트엔드는 굉장히 단순한데요. 내장된 기능, 그 자바스크립트에 내장된 기능 중에 아마 웹소켓 클래스가 존재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 웹소켓 클래스를 사용해서 구현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조금 더 간단하게 하고 싶다 이러면 소켓.io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소켓.io 클라이언트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서버로부터 주소를 받아야 합니다. 당연히 어디에와 소통을 할 건지에 대해서 IP 주소와 포트 번호를 받아서 연결을 해야 되고요. 그 연결을 IO 메서드를 통해서 함수를 통해서 연결을 진행을 하고 이 트랜스포트 옵션은 어떤 방식으로 연결을 수립할 건지에 대한 옵션입니다. 그래서 웹소켓 이외에도 폴링이라는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저는 웹소켓만 사용할 거니까 웹소켓만 배열 첫 번째 요소로 넣어두었습니다. 이게 끝입니다. 그리고 연결은 이렇게 수립이 되는 거고 소켓 레프를 그러니까 유즈 레프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리는데 그 이유는 사실 레프를 사용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연결은 할 수 있지만 리렌더링이 일어날 시에 계속해서 새롭게 연결이 수립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즈 레프의 가장 큰 개념 중 하나가 참조를 유지한다는 것이니까 그런 리렌더링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레프를 사용하는 것이 좀 더 적합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소켓 레프를 꼭 만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소켓 레프를 만든 이후에는 말하기랑 듣기를 해야겠죠. 그냥 듣기라는 것은 우선 말하기랑 듣기 하기 전에 메시지를 정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을지 정해야 되는데 저는 룸 업데이트라는 메시지로 듣겠다라고 서버와 약속을 했었고 또 조인룸 제가 방에 참가했을 때 조인룸이라는 메시지로 너한테 전송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약속을 하고 말하기 듣기의 반복 과정인데요. 그냥 저 듣기를 해두면 저 두 번째 인자로 전달해준 콜백 함수에서 그 메시지에 해당하는 내용이 올 시에 데이터가 당연히 같이 오겠죠. 그 데이터를 받고 원하는 동작을 수행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말하기는 더 간단합니다. 그냥 콜백 함수도 콜백 함수가 있긴 한데요. 그냥 콜백 함수 없이도 그냥 데이터만 주고 말 수도 있습니다. 이게 끝이고요. 다만 웹소켓의 단점 중 하나가 양방향 통신을 해야 된다 보니까 채널을 유지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서버한테 굉장히 큰 부담이 되고 물론 폴링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부담이 되는 건 피할 수 없고요. 그래서 이걸 조금이라도 개선하고자 만약에 서버로부터 단방향으로 데이터를 받기만 하는 상황이라면 서버 센스 이벤트라고 해서 SSE를 도입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꼭 무작정 서버로부터 먼저 메시지를 주고받아야 된다고 웹소켓을 도입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발표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